대표님, 지난달 23일 애견 유치원에 반려견을 맡겼는데 트렁크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 네, 이게 지금 또 요번에도 이제 애견 유치원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네. 이게 요번에는 이제 픽업 샌딩 중에 그렇죠. 차량 안에서 이제 반려견이 이제 질식사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피해자분께서 CCTV를 이제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차량 안에 있는 차량에 거요? 요구를 했는데 네. 그 CCTV도 일부 그 오전에 있던 그 분량에 삭제가 된 이제 요런 그런 내용을 좀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의로 삭제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엄연히 그렇죠. 그냥 CCTV가 뭐 저절로 삭제가 안 될 텐데 그것도 네네. 일부만 또 삭제가 된 거니까 당연히 아. 뭐 의심할 필요도 없겠죠, 이 정도라면. 네네. 그리고 사실 동물 운송업에서 차량 내에 블랙박스가 아니에요. CCTV가 반려견들의 상태를 볼 수 있게끔 꼼꼼하게 이제 방향이 네네. 반려견을 향해서 이제 CCTV가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차량 안에 그 카메라 각도나 방향 이런 그렇죠.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반려견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던가 이제 이게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제대로 방향성도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이제 내용을 저도 이제 그렇게는 이제 사건 내용을 들었는데 그 유치원을 제가 듣기로는 그 차량 그에 대한 허가도 제가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동물 운송업에 관련된 이제 불법 행위인 거죠. 비영업 운송업 차량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좀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이동 중에 이제 질식사가 된 걸로 지금 사건이 나와 있죠. 근데 대표님, 네. 보통 반려견 애견 유치원을 하면은 네. 또 고객들이 바쁘다 보면 그 유치원 원장님 또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픽업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측과 우리 또 보호자분님들 어떤 일부의 사실 픽업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유치원이나 무조건 픽업 서비스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지역마다 또 픽업 서비스를 많이 원하시는 이런 지역들도 있어요. 네네. 그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마리라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픽업을 시작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조금의 갈등이 조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보호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유치원 비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것도 좀 네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하려면 또 픽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또 한 번 또 발생이 돼요. 유치원들마다 비용을 뭐 5만 원도 받을 수도 있고 1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2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실상적으로는 일반 요금으로 따지면 한 뭐 3, 4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도 금액이 커질 수가 있는 건데 픽업 비용만요? 비용만. 근데 또 유치원 비용에 픽업 비용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금전적인 게 조금 많이 크다 보니까 네네. 부분이 아무래도 또 픽업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비용을 조금 줄여주고자 좀 픽업 비용을 좀 적게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마다의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해주고 네, 그렇죠. 싶은 이제 거니까. 서로의 문제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데 이 픽업 서비스가 일단 진행이 되면요. 일단은 유치원 측에서는 이제 인력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오전 그리고 저녁, 그죠? 오전 후 이렇게 픽업 샌딩을 하시는 분들을 별개로 좀 둬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유치원 영업이 뭐 다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유치원 내에 있는 직원분들 이런 선생님들이 낮에는 근무를 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런 분들이 뭐 오전에 뭐 픽업도 하고 저녁에 샌딩도 하고 이제 아이고. 직원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두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이분들의 전문성은 사실 유치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무를 나는 이제 내가 전공이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운전까지 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또 직원들 입장에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많이 나태해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유치원 이 생태계의 보편적인 좀 법 제도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허가사항이 엄연히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운송업에 대한 이 허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애견 유치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운송업 허가 부분을 몰라서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유치원 허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개업을 해야 되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시는데, 뭐 픽업 서비스, 우린 서비스인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원장님들이 자차로 이렇게 픽업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 때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픽업 샌딩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지금 요번 사건도 이 부분이 뭐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냐, 운송업 허가를 안 받았냐, 이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뭐 기사된 내용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표님, 네. 그러면은 픽업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럼 또 허가를 받은 그 픽업 서비스가 네. 내용이 어떻게 짜지나요, 보통? 내용보다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네네.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까지는요, 픽업 샌딩을 할 때 이게 네네. 보통 시간대가 어떻게 걸리냐면, 오전에 출근 시간, 네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시간이 주로 맞물려요. 아. 그런데 이렇게 조금 차도 밀리고 바쁜 시간에 과도하게 많은 반려견들이 동시에 차를 타게 되면 네네. 제일 처음에 탔던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건 그렇겠네요. 그래도 보통 픽업 시간이 뭐 한 4-5마리,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사이일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는데, 이 이상 말수가 넘어가다 보면 또 이거 거리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차 안에서 한 2시간 정도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다반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나 또 지금처럼 날씨 덥고 이런 특히나 여름 날씨 이럴 때 아무리 에어컨을 튼다고 하더라도 차량 안에서 이게 또 이제 보호자분이 살고 계시는 또 집에까지도 직접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럼 차 안에는 이제 애들 혼자 남겨져 있을 경우도 많고, 네네. 이런 게 보편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픽업 서비스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거는요. 네네. 보통 10마리 기준 정도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 못해도 차량이 2대 정도 이상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생각보다 저는 반려견들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10마리 그냥 한 차에 태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 유치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10마리 기준으로 2차가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네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꼭 10마리, 그러니까 뭐 꼭 2대를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보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뭐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리가 좀 짧고 간단하면 뭐 5마리, 10마리 정도야 뭐 30분 안에 뭐 픽업 샌딩이 가능하다. 네네. 라면은 괜찮지만 이게 과하게 좀 2시간 이상 정도 걸린다. 뭐 2시간 가까이 걸린다. 이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탔던 친구들이 차 안에서 2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네네. 이게 또 뭐 오전에 픽업할 때도 2시간. 예를 들면 네네. 또 샌딩할 때, 집에 갈 때도 하원할 때도 2시간. 이러면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반려견 입장에서 힘들겠네요. 힘들기는 하죠. 차 안에서 질식사를 할 정도까지의 문제라면 뭔가 뭐 불법을 떠나서 뭔가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요즘 반려견 유치원이 정말 전국에 중구난방 많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문 반려견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네. 반려견 유치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네.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실 유치원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이 유치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 내용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실상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 보거나 외형에서 보면은 무슨 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뭘 할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약간 돌봄 정도의 느낌인 곳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돌봄 느낌으로 가다 보면 네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질 필요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나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일반 보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취직이 가능한 거고, 또 반려견에 대해서 아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뭐 사진 조금 많이 찍어줄 수 있고, 뭐 배변 정도 청소해주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네네. 일반 분들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근데 이 반려동물은 다르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표님 반려견 유치원은 어떻게 하루 일과가 짜여지는지 한번 이거 방송에서 여쭤봐도 될까요? 뭐 오전 10시부터 뭐 한 5시까지가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오전 12시까지 2시간은 일반 예절 교육 시간. 그렇죠? 오, 점심시간, 신기하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이제 쉬는 시간. 얘네들도 쉬어야 되잖아. 그럼 오후에는 이제 월화수목금 해갖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좀 그 풍부화에 대한 이제 이벤트 교육이 좀 있어요. 뭐 월요일 날은 예를 들면 산책 교육, 뭐 화요일 날은 뭐 체육 시간이 있거나 어질리티를 하거나 뭐 이런 등등등.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뭐 보편적으로 짜여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저희는 좀 특별한 것도 있긴 하지만 하루 일과가 좀 명확하게 있죠. 신기하다.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반려동물 가족 인구수가 뭐 1,500만이라 네. 그러는데 이분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시 네. 요러요러한 부분만 따지고 선택해 보세요라고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명확합니다. 그냥 깨끗하고 그냥 광고 많이 해서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이제 이런 광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사전 답사를 직접 가셔서 상담을 할 때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원장님이라든가 대표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제 전문성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같이 해야 될 게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전문성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냥 알바생인지 아니면 저 교육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그렇죠. 일단은 뭐 경력을 떠나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운송 서비스를 해주신다면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따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불법보다는 이미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이게 허가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허가를 받아야 우리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차량 안에 내부에서 아이들을 비추는 CCTV라도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 허가사항 안에 모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운송업 허가를 받은 거 확인하시는 게 좋죠.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들이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을 안 당할 수 있게 이런 제도들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